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이따금씩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부장제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5일 포천시 영북면의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야적장 인근 쓰레기 더미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5월 초 포천시 공장 일대에서 합성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 A씨 등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가 건물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전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이따금씩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부장제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룻밤새 시신으로 발견된 3명의 일가족. 누구의 범행인지 또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여전히 미궁인 가운데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는 범인을 아버지 A씨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가 딸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건 딸의 손과 손등에서 외부 저항에 방어한 흔적, 즉 방어흔이 발견된 겁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살려고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인데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서 왜곡된 가부장제를 읽습니다.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소유물 또는 자기의 어떤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서 아마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 중 아들만 살아남았다는 건 역시 대를 잇고자 하는 가부장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어린이가 오랜 기간 부모의 학대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는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5,700여 건, 최근 3년간 32%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역시 가부장제의 폐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27일 오전 7시 35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승객 2명이 무릎과 손목에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저녁 8시쯤 포천시 영북면의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야적장 인근 쓰레기 더미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흡입한 불법 체류 외국인 16명이 검거됐습니다. 고양경찰서는 5월 초 포천시 공장 일대에서 합성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20대 남성 A씨 등 마약사범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으로 14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의 불법 체류자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가 건물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부터 석 달여간 진행되며 전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 등을 이용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됐을지 모르는 몰래카메라를 찾아냅니다. 몰래카메라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을 진행합니다.
양주시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0년 7월 말까지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은 관련 분야 교수,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함께 참여합니다. 용역 과제는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과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장내 배출량 전망, 배출원별 감축 목표, 저감 대책별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특히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감축 대책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포천 양계장 증축과 관련해 업체와 주민들의 반대 관련 내용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증축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포천시 우금리에 위치한 대형 양계업체가 증축 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시설에서도 냄새가 심한데 악취 해결 전에는 증축할 수 없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증축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포천시는 이 업체에 악취 저감 시설 대책 등 보완 서류를 요청했고 결국 증축을 불허했습니다. 시는 수질 오염 총량 할당 협의 불가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축사 증축은 협의 전 수질 오염 총량 관련 개발 사업 부하량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추가 증축 사항이기 때문에 할당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주민의 갈등을 극심히 겪었던 간홍바이오의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집행부에서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불허된 제일 결정적인 요인은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해본 결과 오염 총량의 위배가 되므로 이거는 불허를 해줄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양계장이 위치한 우금 1위 주민들은 증축 불허는 당연한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지 말아야 될 이 허가 사항이었었고 그래서 불허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받아들이고요. 더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냄새가 이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줄어야 되는데 냄새는 줄기커녕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일상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요. 영농 활동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분장하고 그 한 1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거기에서 작년에도 그 작업을 진행을 못했어요. 냄새 때문에. 올해도 지금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지금 포도밭에서 지금 일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악취가 나고 그리고 파리 그리고 분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지금 골머리가 아픈 상태예요. 결국 양계장 증축은 포천시의 불허로 일단락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남성들은 만 19세가 되는 해 누구나 병역 판정 검사, 일명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 급수에 따라 현역 복무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병역 면탈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 스물이 된 청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역 판정 검사장은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과거 종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관이 일일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검사장 내에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디스크 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을 경우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도 1시간 내 결과가 나와 생애 첫 종합검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무 측에서 하는 검사 장비는 종합병원 수준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오면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검사, 그러니까
그걸 면역학 검사라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 A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에 쌍둥이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되도록 같은 날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 도입돼 재검을 받을 시에도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변역 검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변역 면탈 범죄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변역을 면제받는 새로운 변역 면탈 방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러 몸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찌우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계속되며 해마다 변역 면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50여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펼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병역 판정 검사장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병역 의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검사 잘 받았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변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2000년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모두 32만여 명. 기술의 발전만큼 변역 판정 검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포천시가 이동면 도평리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는 전국 지자체 7곳으로 3곳은 지역 주민들의 찬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며 유치운동을 포기해 강원도 홍천군과 경북 봉화군 등 현재 4곳이 유치 경쟁 중입니다. 시는 양수발전소 유치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주민의 자율적인 유치 의사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포천시는 후보지 4곳 중 전력 생산 능력이 750메가와트로 가장 높습니다. 장암동 주민을 위한 문화축제와 노래자랑이 지난 24일 장암아파트 1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축제는 초대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 패션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암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행사로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장암 주민을 위한 문화축제 및 마을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주민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 장암동에는 딴 마을처럼, 딴 동처럼 축제가 아무 때 여태까지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축제를 장암동에도 좀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축제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인데요. 경기도가 나서 물꼬를 트고 흔들림 없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적 지원부터 전 분야에 걸친 남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발표된 추진 계획은 크게 4가지. 우선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600여 톤의 밀가루와 11만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지원합니다. 15억 원 상당으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된 물품이 현재 중국 단둥 등지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북측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밀가루 등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문화스포츠 교류 행사도 적극 확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은 다음 달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배구 대회로 북측 선수단과 함께 경기도 남녀 배구팀도 참여합니다. 이어 오는 7월 필리핀에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할 예정. 오는 9월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북측 관계자 참석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관련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국내외에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는 남북 간 조성되는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성으로 가는 수학여행과
옥류관 1호점 유치 등도 북측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경기 지역 화폐, 이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카드형 등 3가지 종류인데요. 그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카드형 지역 화폐를 이젠 도내 농협은행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드형 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한 하남의 한 농협은행. 사흘 만에 7,300만 원어치가 팔려나갈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정책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10% 드시면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율도 많이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카드형 지역화폐 판매처가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까지 확대됐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앱을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덜했었는데 오프라인 판매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구매력이 상승이 돼서 판매량이 급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농협은행에서 신분증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시군에 따라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6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판매처와 구매 한도, 인센티브 등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편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이 불편한 사람들은 오프라인 판매점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매망을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농협중앙에만 해당되는 카드형 지역화폐 판매처를 도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협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 지역화폐는 5월 10일 기준 판매 6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독거노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566가구입니다. 도는 이들 가구에 75만 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도록 하절기 석 달간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예산 6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경기도가 성매매 알선이나 사채 등 불법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1일 전국 37개 알뜰폰 통신사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SK와 KT, LG U+ 등 3개 이동통신사와 같은 협약을 체결했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것을 예상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정화하지 않은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를 하천에 몰래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축산 농가와 공장 등 54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의 한 공장 폐수 배출업체는 폐수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아끼려고 3년 동안 7,600톤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여주시의 한 농장은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하천으로 흘려보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는 모두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어 정화하지 않고 배출되면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30도를 넘나들었던 지난 주말에 비해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경위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아침과 저녁에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온 뒤로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